뉴욕에서는요, 블룸버그 투자 위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그 실시간 방송을 보면 지금 열심히 계속 전문가들 모시고 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어제 대담에 나섰던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아시죠? 레이 달리오가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진행자가 했는데 그 답변에 대한 것 함께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음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질 금리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지, 물가가 내려올 거라고 궁극적으로는 전망을 하시고 계신지 장기적인 물가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실질 금리에 있어서 한 1% 좀 넘고 있는데요. 물가 좀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 구하고 싶습니다. 제게 중요한 거는 단답형으로 물가가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그 기저에 있는 인과관계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작용 원리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제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또 그간의 연구들이 쌓여서 책으로도 발간을 한 것인데요. 우리 세대에서 전례는 없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반복되는 세 가지 현상들을 우리는 현재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있어 온 것이죠. 우리에게는 좀 낯설고 처음이지만요. 우선 첫 번째는 부채의 화폐화라는 부분, 그리고 부의 양극화에 따른 국민 간의 갈등, 그로 인한 대중영합적인 정치, 그리고 세 번째는 미중 패권 갈등, 그리고 분쟁 가능성에 대한 이렇게 세 가지 현상을 제가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물가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익숙해진 단기 부채 주기라는 것이 있죠. 대략적으로는 7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그 기간 동안에는 금리나 물가 상승 자체가 굉장히 낮은 국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에서는 경기 부양 정책들을 내놓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물가 상승 수반하지 않다가 이후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은 다시 또 통화 긴축을 나서고 그 여파가 경기 침체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 주기가 우리는 인류상 경제사에서 보면 12번 겪었고 우리는 현재 13번째 사이클 와중에 있습니다. 단기 부채 사이클상 금리 인상기 구간에 우리는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금리 수준은 어떠냐 보시면 금리는 차입하는 쪽이나 빌리려는 쪽 둘 다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대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물가 상승분 이상의 대가를 얻는 수준이어야지 돈을 빌려주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았던 이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돈이 공짜였죠. 제로 금리,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원금조차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거는 엄청난 불균형을 자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원리 그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 형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국채 사려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은행에서 개입을 해야 돼서 돈을 찍어냈고 그 돈으로 부채를 사들였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졌던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그 국면을 벗어났습니다. 보시면 기준이 뭐냐, 뭐 팁스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단기 금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물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1에서 1.5%포인트 이상의 실질 금리가 더해져야지 채권이 팔리고 있습니다. 돈이 공짜였던 그런 시기는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누가 여기서 이득을 받고 누가 손해를 받는가 하는 그 질문이거든요. 여러 대규모 그 전에 그 부의 이전을 위해서 정부는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태다 보니까 국채를 마구 찍어냈습니다. 연준은 국채를 샀고 그런 국채 지원금을 통해서 보조를 했던 거죠. 이 사이클에서 개인들은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무 상태가 개선이 됐고요.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쪽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큰 손실을 받고 민간 은행들도 국채를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손실을 봤던 거죠. 최근에 일부 지역은행들이
2008년들의 파산 사태의 본질도 은행들이 국채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기 미스매치가 불러온 유동성 경색을 겪었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문제겠죠. 부채 금리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적절한 금리 수준을 시장에서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보유에 따른 이런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그런 금리에 대한 돈의 자금에 대한 비용이 따릅니다. 자, 그러면서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되고 차입자 입장에서도 너무나 부담이 되지는 않는 선에서 금리가 책정돼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 채권자, 차입자 입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가계 문제는 아닙니다. 국채 보유자 입장에서 물가 상승은 지속되는 가운데 1%대 실질 금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물가에 대한 말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